공격적 질문에 지혜롭게 답변해 점수 따는 법. 상대에게 호응하되 나의 입장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장 또는 토론장에 가면 상대가 제가 싫어하는 약점을 꼬집거나 단점을 들어 공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이나 면접관들이 그렇게 공격성, 비난성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론에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좋은 태도가 아니라 냉소적이고 까칠하며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자마자 막 앉아있는데 의자에서 화가 벌컥 납니다. 상대 얼굴 보기도 싫고 답하기도 짜증이 납니다. 나의 단점이나 패브를 찌르는 그런 표현 싫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일단은 상대에게 호응을 해야 됩니다. 바로 반박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호응하면서 밝혀야 됩니다. 상대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을 명쾌하게 답변하면 좋은 방법이 됩니다. 상대의 질문에 겨냥하는 비난 지점을 회피하면서 나의 지점이나 관련된 시각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부딪히면 내가 손해보게 됩니다. 평소 체계적,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표현법으로 오류 없이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훈련을 하면 쉽게 이루어지죠. 더불어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발성과 발음 연습, 자연스러운 몸짓이나 언어 표현 연습 필요하고요. 주제별 토론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충분히 대비가 돼 있고 적합하고 정확한 답변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한다면 까칠한 상대도 이 사람 괜찮은데 하면서 호의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성공의 길이죠. 안녕하세요.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라서 칙칙폭폭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자, 면접 토론에 가면 까다롭고 까칠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심사위원, 면접관이 있습니다. 질문을 듣는 순간 상대가 악마처럼 보입니다. 저주의 마음이 들고 면접장, 토론장에서 뛰쳐나가고 싶고 화가 벌컥 납니다. 이때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이마에 인내 천자, 인내 또 인내, 그래야 이깁니다. 화내면 이미 탈락 대상입니다. 화내거나 부정적 반응 보이는 순간 이미 탈락이죠. 우리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유튜브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와 좋아요, 댓글과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냉소적이고 까칠하며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점수를 따면서 동시에 호감을 사는 논리적인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면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것이 좋겠죠? 자, 먼저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훈련,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론 면접할 때 까다롭고 부정적인 질문을 사람은 반드시 한 명 이상 꼭 나타납니다.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을 대하면 일순 당황하게 됩니다. 답변의 핵심도 놓치고요. 질문이 뭐였지? 질문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머릿속이. 그런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시각을 명료하고 당당하게 제시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에게 호응하는 말을 던지고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의 질문에 대해서 까칠하더라도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좋은 포인트에서 물어보시네요. 라고 호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제가 못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은 지난 3년간 체계적 훈련을 받았고 최고의 전문가 경지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안에 이번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이 일, 기록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일은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상대에게 호응한 뒤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의 질문에 즉각 반박하면 상대는 일단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가 아무리 답변을 잘해도 나를 호의적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오는 말이 나쁘더라도 가는 말까지 나쁘면 실패합니다. 왜냐?
내가 시험을 받는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되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을 명쾌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질문의 최근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팩트가 틀렸을 경우 이를 정중하게 지적합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건 모르셨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다른 심사위원이나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질문이 겨냥하는 비난 지점을 회피하는 것이 세 번째 전략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관련된 시각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상대는 분명히 나를 목표로 타겟으로 설정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는 거죠. 그때 직접 맞서기보다는 부드럽게 피해가면서 내 생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큰 조직일수록 자신들에게 맞는 조직 융합적인 인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강점을, 나의 강점을 표현하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소에 역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반복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이 꼬이거나 또는 이상한 표현이 나오거나 삼천포로 빠지는 식으로 비논리적이거나 딴소리하는 상황,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가 생기거든요. 다섯 번째는 정확한 표현법으로 오류 없이 논리적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평소 여러 표현을 정확하게 연습해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평소에 일단 기본적으로 발성과 발음 연습해야 됩니다. 또 자연스러운 몸짓이나 언어 표현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제별 토론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발음이 틀리면 안 되고 발성도 잘 준비해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도 끊기지 않도록 하고요. 정확하게 읽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떨려도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위원들이 호감을 보입니다. 손짓, 몸짓으로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토론 연습에서 각종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황을 파악해둬야 합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흐름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읽은 좋은 책, 시, 소설, 수필, 또 최근에 본 영화, 최근에 드라마, 다양한 지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얘기하면 훨씬 더 답변하는 데 수월합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까다로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오늘은 까다롭고 까칠하며 공격적인 질문에 답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차 운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또 이상한 지점에서 나를 공격하고 내가 오늘 정말 머리 멋있게 했는데요. 그것을 이상하게 비꼬기도 합니다. 옷 색깔도 그렇고 촌스럽다고 이상하게 비꼬기도 합니다. 말투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그럴 때 절대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도리어 웃으면서 상대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강점을 얘기하면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열차 운행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